좋습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환기거든요. 예, 공기청정기 너무 믿지 마시고 창문을 자주자주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외출하실 때는 옷장문하고 옷장 속 서랍문까지 열어서 같이 환기를 시켜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요즘에 지금도 각 가정에서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이 가습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여러 가지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이 외에 저희가 또 조금 더 심층 있게 알아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이에요. 가습기는 잘 쓰면 정말 득이 되지만 잘 못 쓸 경우에는 독이 되는 것이 가습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 가습기를 사용하실 때는요. 보통 보시면 머리맡에 두고 사용하시는 가정이 참 많아요. 근데 머리맡에 두고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머리맡에 두고 사용을 하시면요. 이 굵고 차가운 수분 입자들이 코나 이 기관지 점막을 건드려서요. 기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두지 마시고 코에서 한 2, 3m 거리를 두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그 수분들을 호흡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쓰셔야 돼요. 그렇죠. 정수물이 있으시다면 정수물로 넣으시고요. 정수기가 없는 가정이라면 물을 받아서 하루 정도 두셨다가 사용하시고요.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꼭 끓였다가 식혀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우리 공기청정기 얘기할 때도 환기를 꼭 해야 된다고 하셨지만요. 습기를 좋아하는 게 바로 곰팡이죠. 이 환기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니까 가습기를 사용할 때 꼭 환기하시고요. 그리고 또 가습기를 하루 종일 틀어두는 분도 계세요. 맞아요. 근데 가습기는 하루 종일 틀어두시는 게 아니라 하루에 2번 정도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부님들 오전 청소 끝 마치시고 약 1시간 정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 잠자기 전에 1시간 정도 이렇게 2번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예. 아휴, 두 분 뵈면요. 정말 그냥 보물상자 같아요. 새로운 정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주방 살림 부분입니다. 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믹서, 핸드블렌더, 그리고 플라스틱 용품 등등등등. 참 많은 것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돈이 되는 살림 정보. 주부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방 살림 총정리. 매일 주방에 있는 주부님의 가장 친한 친구 주방 살림. 어떤 것들이 방송됐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힌트를 준비해놨습니다. 자, 힌트 주세요. 베이킹소다가 최고예요. 주부 습진이 걱정돼요. 찬밥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찬밥으로도 만들 수 있는 3위는? 정답은 바로 주방세제. 아무리 안 써도 하루 3번은 꼬박꼬박 쓰게 되는 게 주방세제인데요. 주방세제 직접 만들어 쓰는 주부님을 위한 정보가 있었죠? 찬밥 세제 만들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료는 찬밥과 가상소다, 식용유면 끝.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아니, 근데 옷차림이 이게 뭐예요? 안전은 세제 만들기의 필수 조건. 주부님들, 만들기 전에 긴 옷과 장갑과 안경을 꼭 착용하세요. 찬밥 세제 만들기 첫 번째. 먼저 응고를 잘 식히기 위해 폐식용유의 건더기를 깨끗이 걸러내고요. 두 번째, 폐식용유를 40도 정도로 데우고 물 반컵에 가성소다를 넣고 섞어줍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물에 가성소다를 넣는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네 번째는요. 핸드블렌더로 찬밥을 곱게 갈아주는 것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폐식용유와 가성소다 녹인 물을 잘 섞어주고요. 여기에 곱게 간 찬밥까지 섞어주면 찬밥 세제 만들기 가볍게 성공! 이렇게 만든 찬밥 세제를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후 사용하면 기다리던 친환경 찬밥 세제 완성입니다. 주방 살림 부문 2위. 작은 고추가 맵다. 작지만 주방 안의 모든 요리를 척척 해내는 주방 안의 도우미 핸드블렌더부터 우람한 덩치만큼이나 힘쓰고 듬직한 모터를 가진 주방 안의 제주꾼 믹서까지 살림도사를 꿈꾸는 주부님을 위해 알아봤는데요. 믹서는 물이 없으면 칼날이 겉돌게 됩니다. 물은 칼날과 내용물을 잘 혼합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주부님, 믹서 사용할 때는 물을 충분히 넣어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센스 있는 주부님을 위한 핸드 블렌더 사용 노하우도 복습해볼까요? 내용물이 튀지 않게 깔끔하게 사용하려면 깊이 있는 그릇에 재료를 절반 정도 담는 게 좋습니다. 작동할 때도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는 방망이질 하듯 꾹꾹 눌러가며 사용하면 튀지도 않고 훨씬 더 잘 갈린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주방 살림부문 1위. 뭘까요? 정답은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바로 주방의 동반자. 주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플라스틱 식품 보관 용기들인데요. 방송 전 주부님들은 방송에서 환경 호르몬 얘기가 나온 이후로 다 버렸어요. 환경 호르몬에 대한 각종 기사와 보도들. 어떤 기사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위험하다. 또 어떤 기사에서는 안전성에 문제없다. 어떤 말이 맞는 말인지 진실 혹은 거짓에서 확실히 알아봤는데요. 플라스틱 용기에서 검출되는 비스페놀 A는 어떨 때 검출되는지요? 특별히 가혹한 조건,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100도씨 정도의 끓는 물에 30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검출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검출되는 농도라 하더라도 그 농도가 일반한테 허용되고 있는 허용 기준치 여기에 한 수백 분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물을 넣으면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주부님을 위해 이것도 직접 실험해봤는데요. 95도씨의 뜨거운 물과 60도씨의 따뜻한 물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요. 특정한 온도를 장시간 유지시키는 기계에 넣어 환경 호르몬 검출을 시험해봤습니다. 이 실험으로 많은 주부님이 안심하셨을 텐데요. 검사 결과 95도씨 뜨거운 물에서도 비스페놀 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부엌이 똑똑해지면 요리도 즐거워진다. 야무지게 고르고 똑소리나게 활용할 수 있는 주방 살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의사항과 올바른 사용법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주방 살림의 첫 번째 길이라는 거 주부님 꼭 기억해두세요. 네, 주방 살림 부분 살펴봤습니다. 우리 문자영 주부 전공 여기 나왔습니다. 바로 이 랩포일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서 아주 저에게 자세하게 소식 전해주셨잖아요. 네. 아우, 과찬이십니다. 네. 전공까지는. 그런데 그날 제가 녹화 끝나고 집에 가면서 이걸 꼭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걸 빠뜨렸었구나 하고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예,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냐면요. 우리가 주방 용기를 사용하다 보면 밀폐력이 워낙 뛰어나서 냄새까지 밀폐가 돼서 빠지지 않고 배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럴 때 대처하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깨끗하게 씻으신 뒤에 햇볕에 말리시고 거기다가 식초탄 물을 부어서 하루 정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쌀뜨 물을 담가 두시거나 쌀뜨 물이 없으시면 물 2-3컵에 밀가루 2스푼 정도를 담아서 또 하루 정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설탕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설탕을 1스푼 넣고 뚜껑을 닫아서 또 두시면 이 설탕이 나쁜 냄새를 쏙 빨아들인다고 하거든요. 네.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나오셨을 때 그거 미처 말씀 못 하셔갖고 얼마나 가슴이 조금 좀 한 2% 정도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오늘 또 나오셔갖고 정보 또 마무리까지 아주 깔끔하게 다 전해주시네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말하고 싶어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또 강조해